네, 주식의 고수, 여러분의 공부와 그리고 종목의 아이디어를 도와드리는 주머니 마인드맵의 황성수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 마인드맵 예. 준비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너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빽빽해가지고 예. 요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제가 보통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주제를 정하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그 오전장까지 계속 요 주제를 갖고 제가 고민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예. 이틀 동안의 장인의 모든 아이디어를 집합해서 만든 요 엑기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볼 수 있는 또 창구가 있습니다. 샵 2034에 그 주머니 띄고 마인드맵인가요? 주머니 마인드맵인가요? 제가 보니까 붙이고 마인드맵이더라고요.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예. 치시면은 오늘 주제도 굉장히 좋은 건데 요걸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황성수 매니저님 의견 쫙 들어보시고 요거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 본격적으로 마인드맵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의 주제 또 수요일부터 생각하셨다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한 거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핫할 거 요거를 좀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최근에 뭐 유럽은 물론이고 뭐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를 이제 도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글로벌 각국이 저탄소 정책을 참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린 에너지를 한번 정리했는데요. 그린 에너지. 네, 뭐 그린 에너지는 상당히 이 범위가 넓은 분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혼자 이 주제를 갖고 좀 공부하시려면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 페이지로 예. 정리를 했고요.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녹색의 큰 글씨 위주로만 예. 좀 눈여겨보시면은 앞으로 뭐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 큰 흐름은 잡으시고 한번 투자하시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종목들도 제가 한 32종목 정도를 추려봤는데 와. 네, 그 중에서 제 옥석을 조금 가려봤습니다. 특히 뭐 이제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한 3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예. 그 종목들도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그린 산업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도 있고 탄소 배출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눈에 딱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20분 동안만 딱 집중해 주시면 나 친환경은 다 알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싹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린 산업 한번 마인드맵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린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EU나 미국, 중국 등에서 상당히 지금 강도 높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정책 관련해서 어떤 점에 좀 주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겠고요. 자, 그리고 그린 산업은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를 들 수 있고요. 전기차, 뭐 수소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폐배터리, 뭐 재활용이나 뭐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각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포인트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전략. 이래서 뭐 그린 산업에 관련된 이런 포인트도 많고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관련해서 제가 투자 포인트도 한번 투자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주인데요.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풍력, 뭐 태양광,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개별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뭐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눈여겨볼 종목들을 좀 추려봤고요. 그래서 종목이 한 3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좀 옥석가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지 공부부터 해볼게요. 요게 글로벌 저탄소 정책,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큰 파도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국가 중에서도 특히 그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저탄소 정책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인데요. 예. 특히 뭐 최근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축하겠다 이런 그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거를 뭐 영어로는 Fit for 55라고 하는데요. 발음 좋으십니다. 예. 그래서 90년 대비 예. 이제 2030년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예. 탄소 배출을 55%니까 절반 이상을 좀 감축하겠다. 이런 좀 정책 목표를 정했고요. 예. 특히 최근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장 뭐 많이 나온 이야기는 바로 탄소 국경세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뭐 EU는 기존에 그 EU에 있는 여러 그 제조업체들한테 이 탄소를 배출할 때 상당히 그 큰 세금들을 매겼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세금들을 매기니까 뭐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EU 그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이런 세금이 많이 붙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EU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물건 중에 예. 특히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은 관세를 붙이기로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예.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예, 그 예. 제품에다가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그렇죠. 네, 관세처럼 좀 세금을 많이 이제 부과하면서 그러니까 EU 자체에서 생산하는 제품하고 가격 격차를 좀 줄이려는 네, 이런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도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뭐 미국도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민주당 상원이 탄소 국경세를 이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네, EU와 함께 이제 탄소 국경세를 발의하면서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교육국들이죠. 뭐 미국과 EU가 이제 탄소 국경세를 발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생에너지에는 좀 보조금을 10년 동안 계속 주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친환경 차인 전기차 수소차에는 보조금을 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또 클린 에너지 의무화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래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꼭 써야 되는 의무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지금 네,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한 예. 20%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뭐 40% 내지 한 절반 정도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라 하고요. 그만큼 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성장이 네,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 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중국도 있는데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큰 손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친환경이랑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얘네도 뭔가 예. 그런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할 때 중국이 자꾸 나오길래 예. 뭐 중국은 환경 오염시키는 국가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했었는데요. 매니저님 개인 의견이라는 걸 뭐 정확하게 네, 저 개인적인 습니다 선입견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중국이 어. 지금 제가 큰 글씨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이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풍력, 태양광 투자 중에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은 지금 태양광 업체들 중에 예. 거의 뭐 한 80-90% 정도는 중국 업체들입니다. OCI가 그때 지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중국 업체가 예. 이기고. 그래서 그 정도로 네, 중국은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특히 뭐 지난해 그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이 이제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예. 이런 목표를 또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네, 이런 좀 적극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중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진짜 큰 손들은 다 모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하나같이 다 친환경으로 간다라는 큰 움직임들을 아주 우선 선호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그린 산업의 밑에 각 섹터별 현황으로 가볼게요. 사실 그린 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하면 풍력 있고 수소 있고 태양광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섹터별로 좀 나눠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포인트는 많은데요. 제가 오늘 녹색의 큰 글씨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강조했는데요. 그 포인트들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네, 신재생 에너지를 네, 마인드맵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RE100이라고 네,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글로벌 네, 300개 기업 이상이 지금 가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투자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는 이유는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예전에는 그 발전 단가가 뭐 이제 화력이나 뭐 다른 그 뭐 수력 대비 상당히 지금 발전 단가가 비쌌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단가가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 부담이 좀 적어지니까 네, 그만큼 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그다음 포인트는 이제 풍력인데요. 네, 풍력은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뒤,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해상 풍력 30기가 네, 달성을 좀 목표로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뭐 지난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서해안까지 가가지고
뭐 세계 최대 규모의 선안권 해상 풍력 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그 한국 업체들이 또 풍력 쪽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요. 특히 네, 풍력 타워나 네, 뭐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좀 세계적으로 상당히 점유율이 높고요. 그래서 뭐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리고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네,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 갑자기 생각이 예. 이따가 그러면은 풍력 갔을 때 삼강 M&T. 삼강 네, M&T. 네, 삼강 M&T가 삼강 M&T가 상당히 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부작용입니다. 32종목을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아닌 이상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예. 자, 어쨌든 삼강 M&T 삼강 결국 M&T 그쪽으로 같은 가셨어요. 종목들이 예. 상당히 좀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타워나 하부 구조물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으로 만든 제품은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데요. 그래서 네, 해상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하부 구조물 업체나 예. 뭐 이제 CS 같은 타워 업체들이 아무래도 위에 있는 그 보면 선풍기의 몸체 부분처럼 좀 그런 그 터빈 부분보다는 훨씬 더 네, 그 가격의 그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퀴즈 프로그램 된 것처럼 그게 종목이 뭐였죠? 하니까 채팅창에 다 삼강 M&T, 삼강 M&T 이렇게 또 치시더라고요. 예. 무슨 아우. 퀴즈 프로 된 것 같았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 풍력은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10위권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 태양광 투자를 했고요. 예. 그래서 네, 10개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중국 업체인데 나머지 1개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아, 하나솔루션이 들어가 있군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업체들의 거의 뭐 동무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중국은 또 이제 저가 공세를 펼치다 보니까 네, 다른 그 기업들이 많이 좀 진입이 좀 어렵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가 가격 경쟁력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에요? 아니면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밀리고 그냥 가격은 낮게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OCI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 그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뭐 중국에 비해서 좀 많은 업체들이 좀 가격 경쟁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도산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이나 그 EU에서는 반덤핑 관세 관련된 좀 중국에 대한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좀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예. 근데 워낙 많은 업체들이 지금 진입했기 때문에 네, 뭐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소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위에 보면 저 파란색으로 네, 리스크 요인을 하나 리스크? 정리했는데요. 예. 이거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풍력이나 태양광은 날씨나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이 공급이 상당히 불규칙적입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렇죠. 풍력은 네,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나 이 수소 등을 통해서 많이 예.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 수소에 보면은 이 남는 재생 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너무 이렇게 생산량이 많을 때는 이거를 예전에는 많이 버렸습니다. 예. 버렸는데 버린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ESS에 저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로 저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은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소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소를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네, 그린 수소가 있고 또 그레이 수소가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생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그 수소기 때문에 예. 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린 수소가 많이 좀 활성화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또 다른 에너지, 안 클린한 에너지가 그쵸.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예. 그것도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그래서 재생 예. 에너지로 만든 수소는 깨끗한 수소, 그래서 그린 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말씀을 해주셨고 각 섹터별 현황 여기서 이제 전기, 수소차 여기도 나눠지고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배터리를 맞습니다. 워낙 많이 만드는데 예. 이거 결국에는 수명 다하면 어떡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기 수소장에서는 큰 글씨를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특히 뭐 EU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이제 내연 기관차, 가솔린 디젤의 판매 금지를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전기차, 수소차가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전기차 산업이 이제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그 거리에 다니는 전기차들의 그 2차 전지가 예. 앞으로 이제 이게 출력이 많이 좀 다운이 되고요. 그래서 출력이 이제 기존의 그 완제품보다 한 80% 이상 이제 다운이 되면은 예. 그 배터리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폐배터리에 있는 니켈 코발트를 추출하자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좀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도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 중에 2위가 바로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썩는데 한 1만 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썩을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을 많이 이제 개발하고 생산해 내려고 하고 있고, 특히 뭐 중국은 올해 1월에 플라스틱 사용 금지령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최근에 어떤 카페 가니까 빨대가 이제 종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플라스틱을 안 쓰려는 움직임 나타나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저탄소 정책 추진되고 있다. 요거 말씀해 주셨고, 섹터별로 세세하게 나눠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종목이나 뭐 이렇게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예. 우리가 요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그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예. 그래서 뭐 종목의 옥석가리가 필요한데, 특히 뭐 핵심 기술을 보유하거나 또 지금 현재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뭐 CS 윈드나 삼강 MNT처럼 예.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글로벌 각국의 모든 경제 주체가 탄소를 줄이는데 적극적인 이런 진행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좀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좀 먼 관점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짧은 단기 투자보다는 예. 좀, 앞으로 좀 다가올 미래라 생각하고 좀 크게 생각하시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 확인해야 되고 숫자 찍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좀 중장기적으로 넓게 예, 보는 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종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종목 한번 일단 펼쳐주실까요? 30개 넘는 종목이 있다고. 오. 종목을 제가 각 섹터별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예. 네, 하나씩 할까요? 예. 풍력, 태양광, 같은 수소 뭐 등등 예. 있습니다. 일단 풍력부터 보죠. 네,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종목 CS 윈드입니다.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로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CS 윈드는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 또 이제 공장도 계속 짓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베스타스라는 또 회사를 또 인수했는데, 베스타스의 미국 타워 공장은 100만 평으로 글로벌 최대 규모입니다. 자, 근데 또 미국의 클린 그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가 도입되면은 이제 미국의 그 풍력 시장이 앞으로 한 2배 정도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CS 윈드의 미국 타워 매출도 지금 현재 한 1조 원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한 2조 원 정도로 크게 이제 성장할 거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해외 쪽에 특히 높은 그 사업을 좀 높은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설도 하고 있고 또 사업 추진도 상당히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남기면 상당히 높고요. 예.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신재생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등 기관이 또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예. CS 윈드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강 MNT도 빨간색인데 뭐 혹자는 삼강 MNT가 CS 윈드랑 같이 줬지만 삼강 MNT가 좀 더 싸다. 예. 밸류에이션이. 그거 동의하세요? 네, 삼강 MNT 밸류는 좀 쌉니다. 밸류가 싼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삼강 MNT는 그 조선 업종에 특히 플랜트 쪽에 예.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석유를 뽑아낼 때는 육상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뽑아내는 걸 우리 해상 플랜트로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해상 플랜트도 아래 해상 풍력 타워처럼 아래 하부 구조물 만드는데요. 있죠. 네, 이 구조물을 만드는데 조선 업황이 지금은 좀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아하.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싸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뭐 삼강메인티 같은 경우에도 네 앞으로 네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좀 뭐 밸류나 뭐 그런 점에서 예.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종목이라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쭉쭉 치고 나가보겠습니다. 태양광 보죠. 네,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OCI를 네, 빨간색의 큰 글씨로 좀 강조를 했는데요. OCI 지금 괜찮아요? 예,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네,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에 한 81%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태양광의 설치 수요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한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증설을 계속 미뤘습니다. 네, 왜냐하니까 그동안 이제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증설을 미뤘고요. 예. 내년 하반기쯤에 증설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수급이 타이트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수소 관련해서 또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연료전지 쪽에는 두산 퓨얼셀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수소자 같은 경우에는 일진 다이아를 여러분들이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일진 다이아는 그 자회사인 그 일진 복합 소재, 이제 기업명이 바뀌었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인데, 예. 일진 하이솔루스가 현대차의 그 수소차인 넥소에 네, 수소 그 연료 탱크를 수소 탱크를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이런 좀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자회사인 일진 그 하이솔루스가 이제 8월달에 이제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이제 청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 일진 다이아의 일진 하이솔루스의 보유 지분 가치가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시총이 한 6,800 정도이고요. 예. 그래서 지분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럼 자회사의 이런 상장 관련된 네, 지분 가치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그다음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은 제가 네, 일부러 좀 이제 종목들을 네, 많이 정리를 했는데요. 네, 잠시만요. 예. 폐배터리나 재활용 요런 쪽에서는 지금 뭐 빨간 글씨나 뭐 이런 큰 글씨가 없는 거 보면은 아직은 뭐 숫자를 예, 지키거나 아직은 뭔가 성장성이 있어서 확 크는 산업은 아니다. 약간 예,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돼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의 그 빨간색이 없는 이유는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려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전기차도 확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폐배터리가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까만색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일단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그 점만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랑 탄소 배출 거 하나씩 딱 짚어보고 갈까요? 네,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제일제당을 빨간색 종목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CJ 제일제당은 100% 해양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옥수수나 그 감자 등에 수출된 이 전분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네, 생분해 이제 방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생분해 방식은 이런 일부러 이제 이 분해를 시키는 그런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나쁘면 옥수수나 이제 감자 전분으로 만든 방식은 분해시키는 시설이 필요한데요. 네, 분해시키는 시설이 필요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처리 면에서 상당히 간편하다 할 수 있겠고요. CJ 제일제당이 네, 이쪽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탄소 배출권은요? 네,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 뭐 휴캠스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탄소 배출권 네, 판매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휴캠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요 종목 중에서 황성수 매니저가 가장 좋게 보는, 유망하게 보는 친환경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네, 뭐 저는 이제 CS 윈드를 탑픽으로 꼽겠는데요. 네, CS 윈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뭐 이제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만큼 네, 뭐 글로벌 풍력 시장이 커지면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네, 뭐 CS 윈드는 뭐 최근에 뭐 수급면에서도 뭐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친환경이 다시 대두된다면 요거는 얼마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88,800원 정도인가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네, 얼마 전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한번 쭉 시세를 냈는데요. 예.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쉬는 분위기인데, 그쵸.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뜬다면은
풍력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태양광은 일단 중국 업체들이 워낙 지금 워낙 그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우리 업체들이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 좀 경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풍력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CS 윈드가 좀 더 시세를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 친환경 그린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섹터별 현황 그리고 전략 종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요